이제 오늘은 그 어제 전 세계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현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이 테이퍼링보다도 어쩌면 단기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하나 보시면 이제 VIE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단순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제 시장은 아마 이게 트리거가 돼서 이제 홍콩 시장을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제 조정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VIE라는 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변 이익 실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해서 이 VIE 구조는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해외 부문과 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이걸 연결하는 게 이 VIE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로 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알리바바 자체가 미국에 상장이 된 게 아니라 이 페이퍼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미국에 상장을 시킨 건데요. 물론 이 페이퍼 회사는 알리바바 주식을 이제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알리바바의 소유권이 이 페이퍼 회사에게 있다는 계약, 즉 VIE만 이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상장이 된 게 아니고 이 VIE를 체결한 페이퍼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그동안 중국 정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을 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중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냐? 왜 자체 기업들이 상장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이제 중국에서 상장을 하면 이제 중국 법을 따라야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하면 미국 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은 정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제 상장을 하면 이제 중국의 어떤 당국으로부터의 규제가 이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어떤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VIE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불법성을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발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이 휴지 조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VIE 시장 규모가 이제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 한 2조 달러가 되는데, 이 2조 달러라는 거는 현재 그 애플의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은 뭐 당장 이런 기업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제 휴지 조각으로 만든다는 어떤 시나리오도 있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큰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리스크는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딱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맞추는 건 이제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살펴봤던 이 VIE 약제가 단기로 좀 끝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설마 중국이 이 정도 시가총액, 그러니까 2조 달러 되는 시가총액을 갑자기 날릴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니까 일본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2,300조에 달하는 주식을 갑자기 소각시켜버리면 이건 중국이 거의 전 세계랑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슈는 좀 겁을 주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도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은 그 과거처럼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투자랑 내수 성장을 통해서 이제 그 방식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중국 기업들의 불투명하고 이제 일관성 없는 어떤 제도랑 그리고 부실한 회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VIE는 그 중에 하나의 이벤트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가정 한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조정이 단기적이라고 했을 땐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인 기업들 중에 이제 과도하게 낙폭을 보인 종목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현재 조정을 시작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이 시장 조정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는 뭐 막연하게 고점이다, 뭐 관련 지표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어제 장 막판에 나온 기사인데 이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가해졌던 이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이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연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이번을 계기로 미중 분쟁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대 강으로 이제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더 신빙성이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뭐 아직까지 이제 구체화된 건 없지만 이제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분기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좋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특히나 이제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하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될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폭락을 준비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현재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도 시장을 예측하고 뭘 하기보다도 그보다는 이제 주목받거나 각광받을 산업을 예측해서 베팅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시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제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왜 틀렸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풀어놓고 무조건 가격이 좀 빠졌다고 해서 이제 저가 매수로 옮겨서 이제 가기보다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저가 매수로 이제 간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는 경우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이제 가용 현금이 없어서 이제 추세를 타지 못하고 구경만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재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원래 이제 격언에도 보면 이 하락 상태에 분주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잘 나가던 기업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 중에 이제 이런 어떤 강제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싸진 기업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이죠.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